네, 2015년 구급 기출문제 풀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상자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골라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상자 그림 보고 A, B, C 세 개가 나왔으니까 서로 비교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는 느낌으로 상자 그림 뭐냐?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뭐고? 최소값. 여기 끝에가 뭐야? 최대값. 그리고 요 상자 모양의 양 끝단이 1, 4분위수와 3, 4분위수고 상자의 가운데 그어진 선이 중앙값이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값은 2, 4분위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료를 5가지의 수치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뭐다? 상자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요 최소값이나 최대값은 이상치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최대고, 만약에 이상치가 있는 경우에는 뭐 동그라미라든가 별로 표시가 된다. 그럴 때는 만약에 여기 상자의 끝 요 수염이라고 하는데 요 수염보다도 더 큰 값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존재한다. 그럼 최대값이 얘로 바뀐다. 그럼 최소값도 마찬가지죠. 최소값도 얘가 아니라 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요 그림은 뭐에? 얘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 그림을 세로로 바꾼 겁니다. 요렇게 세로로 다시 그린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1, 4분위수, 여기가 3, 4분위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대값은 A가 C보다 크냐? 그러니까 A가 아무튼 더 크냐 물어보는 거죠. 그럼 A에서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니까 여기. 25보다 큰 값이 A의 최대값이고 그럼 C의 최대값은 어디야? 여기죠. 10이랑 15 사이 한 15쯤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A가 크다. 맞죠? 난 범위는 뭐야? 최소부터 최대까지의 뭐에? 거리가 범위죠. 그래서 A랑 B랑 비교해 보래. 그럼 A는 범위는 최대에서 최소까지 이만큼이고 B는 요만큼이니까 둘이 최대도 A가 더 커서 더 위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최소도 A가 더 작아서 더 멀리 가잖아. 그렇죠? 그럼 그래서 범위 이렇게 둘이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A가 크다 맞게 되죠. 다음 3번 중앙값의 크기는 A, B, C 순이니 중앙값은 뭐야? 상자의 가운데 선이 중앙값이라고. 그럼 A가 제일 위에 있고 그다음 B가 그다음 나타나고 C의 중앙값이 가장 마지막 밑에 나타나잖아. 그래서 요런 순으로 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B의 제3, 4분위수. 제3, 4분위수가 어디라고? 상자의 윗부분. 여기가 B의 제3, 4분위수죠. 여기는 A의 1, 4분위수. A의 1, 4분위수는 뭐야? A 상자 그림에서 요 상자의 아랫부분. 여기가 A의 1, 4분위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B의 3, 4분위수가 A의 1, 4분위수보다 장위에 더 아래에 있니? 아니잖아. 지금 그림으로 봐도 더 위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 그림만 보고 요 상자의 각 선들이 무슨 의미인지만 알고 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다음 2번 공분산을 구해보랍니다. 이렇게 결합확률 분포표 줬으니까 공분산 구해봐라. 자, 공분산 어떻게 구해? 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곱으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요 표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다 구해서 공분산을 구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그래서 한번 요 방식대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 y 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x는 마이 0, 2가 나올 수 있고 y는 0이랑 1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조합하면 마이너스 2,0, 0,0, 2,0, 마이너스 2,1, 0,1, 2,1 요렇게 6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둘이 곱하게 되면 이때도 0, 이때도 0, 이때도 0, 요 경우도 0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대값, 요 평균 구할 때는 영향을 끼치지가 않는다고 0인 경우는 그렇죠. 0 곱하기 어떤 확률값 해봤자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대값 구할 때 영향을 끼치지가 않죠. 그래서 요 경우랑 요 경우만 구하면 되는데 요 경우는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1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확률값 곱해 주신 다음에 더하기 요렇게 둘이 곱하면 2 곱하기 1이니까 2고 그때도 나올 확률값 3분의 1이니까 곱하기 3분의 1에서 요 값을 계산해 주면 몇이야? 0이 됩니다. 그래서 곱의 평균이 0이다. 첫 번째 찾아주시고 다음에 이제 x의 평균 찾아줘야 되는데 x는 마이너스 2, 0, 2가 나올 수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확률이 다 뭐야? 3분의 1이죠. 결국 0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x의 평균은 0이다.
그럼 x의 평균 여기가 0이니까 y의 평균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둘이 곱하면 몇이야? 0이 되죠. 얘도 0, 얘도 0이야. 그러니까 결국 공분사는 뭐가 돼? 0이 됩니다. 정답 그래서 1번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정상적으로 그죠? 제대로 푸는 방식이고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 이 값들을 좌표 평면상에다가 찍어보는 거야. 지금 확률이 0인데는 안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3분의 1인 경우들만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0,0이 가능해. XY 조합으로 0,0일 때 한 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1일 때 한 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2,1일 때 또 한 점 나올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세 점을 보면은 이게 어떤 직선의 관계, 그쵸? 선형 관계로 살펴봤을 때는 안 보이잖아. 얘네들을 이어보면은 요렇게 생겼잖아. 그쵸? 어떤 x가 커질수록 y도 커지거나 x가 커질수록 y가 줄어들거나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딱 정확히 딱 대칭이 되게 이렇게 V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공분산이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렇죠? 공분산이 0이 나오는 경우 여러 경우가 있다고. 독립일 때도 당연히 공분산이 0인데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 그래프가 뭐 이렇게 이차함수로 생겼거나 아니면 뭐 원형으로 값들이 이렇게 원형으로 어떤 관계가 없이 몰려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절대값 그래프인데 요렇게 V자로 나온다든가 뭐 요렇게 나오면 선형 어쨌든 선형 관계랑 상관없이 그래프가 그려지면은 공분산이 몇이 될 수가 있어? 0이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0이다. 라고 찍어주셔도 물론 됩니다. 근데 요 2번 경우는 0이 될 것 같아 하고 찍는 거기 때문에 완벽히 정확한 방법은 아니다. 당연히 정확하게 풀 때는 무슨 방법? 요 1번 방법으로 곱의 평균 구해주시고 평균끼리의 곱 구해줘서 둘을 계산해서 구하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뭐 1번으로 푸나 2번으로 푸나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결합 확률 분포표가 뭐 그렇게 어려운 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보시고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네, 3번 풀겠습니다. 3번 불량품의 비율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래. 그럼 무슨 문제야? 얘는 모비율의 추정 문제죠. 모비율의 95% 신뢰 구간 구하라는 문제죠.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공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공식이 뭐야? 표본 비율 플러스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곱하기 루트분의 원래는 표본 비율의 분사는 P 곱하기 1-P 나누기 N 요렇게 해서 원래 구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가 모비율을 모르기 때문에 모비율에 추정할 때는 요 모비율 대신에 벌써 표본 비율을 써주게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공식이 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으셨으면은 요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개를 뽑았는데 12개가 불량품이었어. 그럼 표본 비율이 몇이란 소리야? 100분의 12란 소리죠. 그래서 다 100분의 12로 돼 있어. 그러고 보기를 봤더니 1, 2번은 앞에가 1.96이고 3, 4번은 1.645야. 지금 무슨 신뢰 구간? 95% 신뢰 구간 구하잖아. 그럼 Z 무슨 값 써야 돼? 0.025 값 써야죠. 그렇죠? 요렇게 그렸을 때 양 끝단에 2.5%씩 빼내고 요 가운데가 95%가 되게 해주는 요 값 써야 된다고. 그렇죠? 걔가 바로 뭐야? Z 0.025고 Z 0.025가 뭐야? 문제에 주어진 걸 확인해 봤더니 1.96이죠. 그렇죠? 절대값 1.96 사이가 나올 확률이 0.95래잖아. 1.96부터 마이너스 1.96까지 나올 확률이 95%가 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1.96을 여기다 써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 4번이 아니라 1, 2번이 정답이다. 자, 그러고 나서 루트 안쪽을 살펴봤더니 표본 비율 한번 곱하고 100분의 12 한번 곱하시고 1 빼기 100분의 12도 한번 곱해주시고 그러고 또 뭐 해야 돼? 나누기 n 해야죠. 그렇죠? n 100개잖아. 지금 표본의 개수 100.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비율의 신뢰 구간 구해보세요라는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고 있어야 돼? 공식을 알고 있으면 되고 하나하나씩 보기끼리 비교해 가면서 1.96 써야 돼, 1.645 써야 돼, 95%니까 1.96 써야 돼. 오케이, 너네는 안 돼. 그다음 루트 안에는 뭐뭐뭐가 나와야 돼. 표본 비율, 1마이너스 표본 비율, n으로 나눈 게 나와야 돼. 3개가 나와야 돼. 근데 너는 2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1번 넣어도 안 돼. 그래서 정답 2번이야 하고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 그쵸? 모평균, 뭐 모평균차, 모비율, 모비율차, 모분산, 모분산의 비 얘네들의 신뢰 구간 구하는 공식들을 당연히 여러분들이 외워주시고 시험에 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만 했다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네, 4번 x1, x2, x3는 평균이 뮤인 모집단에서 나온 표본들이래. 그랬을 때 뮤에 대한 추정량 중 불편 추정량인 놈은 누구냐? 걔네만 골라보시라는 문제죠. 그렇죠? 이거에 대한 원칙 뭐라 그랬어? 표본으로 뽑힌 x1 첫 번째 값들 있잖아. 걔네들의 평균이 뭐라고? 모평균이라고. 그렇죠?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얘는 무슨 의미야? 첫 번째로 뽑힐 수 있는 값들을 싸그리 싸그리 다 모은 다음에 걔네들 갖고 평균 구해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표본 뽑는 거를 원래 실제에서는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지금 이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 뽑는 걸 뭐 해야 돼? 무수히 많이 해야 돼. 무한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한 번을 반복하면 당연히 모평균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뭘로 나오겠어? 첫 번째 표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놈들 갖고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그냥 모집단에서 평균 구하는 거랑 같아지기 때문에 모평균이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y1의 평균을 구해서 얘가 모평균이 나오면은 그때 y1이 뭐가 되는 거야? 불편 추정량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요렇게 막 수식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요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된다고? 다 모평균이 된다고. 그래서 얘네가 그냥 다 모평균이다 치고 요렇게 넣고 그냥 구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y1 첫 번째 계산하면 3분의 3뮤니까 뮤 되네. 오케이, 불편 추정량. y2 3분의 2뮤 더하기 뮤니까 3분의 3뮤니까 오케이, 이렇게 약분하면은 모평균 되네. y2도 불편 추정량. y3 그냥 뮤 되네. 오케이, 그럼 y3도 불편 추정량. 정답 몇 번? 4번 그냥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성립한다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얘네도 당연히 모평균입니다. EX2, EX3 또는 뭐 EXN 나온 표본들 하나의 기대값은 당연히 모평균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면은 뭐 불편 추정량 구해보세요 하는 거는 이렇게 바로 그냥 대입해서 쉽게 구해 주실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쉬운 문제였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5번 풀겠습니다. X는 평균이 4고 분산이 9인 정규분포 따르고 y는 평균이 2고 분산이 3인 정균포 따를 때 x, y가 서로 독립일 때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럼 1번부터 차례대로 뭐 풀어줘야죠. 2x 플러스 1의 분산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요거는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4분산이 되죠. 그래서 4 곱하기 9하니까 3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 틀렸고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죠. 2가 앞으로 나가면서 제곱으로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다음에 2번 보자마자 알 수 있죠. x 플러스 2와 2y 플러스 1 사이에 뭘 구하래? 상관계수 구하래. 그럼 요거 둘의 상관계수는 그냥 누구의 상관계수랑 똑같아? 그냥 x, y의 상관계수랑 똑같죠. 그렇죠. 여기 곱해져 있는 수는 곱해서 뭐만 나간다고? 부호만 앞으로 나간다고 상관계수 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x, y의 상관계수 구하는 건데 둘이 지금 뭐야? 독립이라며. 그럼 상관계수 당연히 몇이야? 0이죠. 근데 0보다 크다 했으니까 2번도 틀리게 됩니다. 다음에 3번 x 빼기 y는 평균이 2이고 분산이 6인 정규분포를 따르니 얘도 정규분포 따르고 y도 정규분포 따르는데 둘이 지금 뭐야? 독립이니까 당연히 얘네 둘을 더하고 빼고 뭐 나누고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 나눴다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뭐 어떤 숫자를 뭐 곱하고 해갖고 막 더한 놈들, 뺀 놈들 걔네들은 당연히 뭘 해?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규분포의 가법성이죠. x 더하기 y 뭐 x 빼기 y 여기다 뭐 2x 마이너스 3y 아니면은 뭐 2분의 1 x 플러스 4분의 1 y 이런 값들이 다 뭐 한다고? 다 정규분포 따른다고. 그래서 정규분포 따르는 것까지는 오케이 맞아. 근데 평균이 2고 분산이 6이니 평균은 어떻게 구하면 돼? 둘이 지금 x에서 y 빼니까 평균끼리도 진짜 빼면 되죠. 4 빼기 2 하면은 2 되는 거 맞으니까 요 부분 오케이 맞아. 자, 분산은 어떻게 돼? 둘이 독립이니까 분산끼리 뭐 하게 돼? 더하게 되죠. 차의 분산은 원래 어떻게 구해? 분산끼리 둘이 더해 주신 다음에 빼기 2 공분산 하는 건데 지금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공분산이 0이니까 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럼 차의 분산은 두 분산끼리 뭐 해주면 돼? 더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분산끼리 지금 9랑 3이랑 더하면 몇이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온다 했으니까 3번도 틀리게 되죠. 근데 그럼 결국 1, 2, 3번 다 틀리니까 정답 몇 번? 4번 골라주시면 된다고. 4번 굳이 계산할 필요 없죠. 1, 2, 3번을 내가 제대로 풀었으면은 4번이 당연히 틀리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판단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시험장에서 골라주시면 되고 뭐 4번은 당연히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번 뭐 풀어볼 수는 있죠. 일단 x 더하기 y를 일단 구한 다음에 그걸 뭘 하면 돼? 2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x 더하기 y도 당연히 뭘 따라? 정규분포 따르는데 평균끼리도 당연히 뭐 하면 되고 더해주면 되고 얘도 똑같이 분산끼리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돼서 6,12. 그래서 평균이 6, 분산이 12인 정규분포 따를 겁니다. 근데 이거를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어. 그럼 평균도 똑같이 뭐 해줘? 2로 나눠지니까 3으로 바뀌고 분산은 어떻게 돼? 2분의 1을 곱하면 분산은 뭐해? 4분의 1을 곱하게 되죠. 제곱을 곱하게 되니까. 그래서 약분하면은 3이 돼서 평균도 3, 분산이 3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맞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정규분포의 성질, 그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인 경우에는 더하거나 빼도 정규분포가 된다라는 성질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셨으면은 원래 평균과 분산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나 다 풀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평가를 드리겠습니다.